안 돼! 설이나 그놈이 너 돈 노리고 들러붙은 거 아니냐? 스피커폰 너머로 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탁자 위 보고서를 눌러봤습니다. 시니어 친화 카페 느린 한 잔. 카페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었죠. 느리면 망하지. 느려서 버는 세상이 어딨어. 아빠, 그 사람 진심이에요. 계산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왔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람이 좋으면 뭐해? 돈 못 벌면 결국 망하는 거지. 서랍을 열자 낡은 지갑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안에는 아내 사진 한 장. 국수집 앞에서 웃고 있었죠. 내가 처음 재개발로 밀어붙였던 동네였어요. 그때 아내가 그랬습니다. 정만 씨, 빨리 가라고만 하지 말아요. 세상엔 천천히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요. 나는 조용히 지갑을 닫았어요. 그건 그때 이야기였습니다. 비서가 노크하며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죠. 회장님, 마포 상수동 구역 정비사업 결제 완료됐습니다. 서류 맨 위에 내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성개발. 나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승인했나? 비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위임 결제로 처리된 걸로 보입니다. 위임 결제. 또 하 팀장 짓인가. 눈썹이 스스로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설인이 다시 물었어요. 아빠, 준서 오빠 만나보셨어요? 직접 확인하지. 그 말과 함께 통화를 끊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값싼 점퍼, 헛모자, 낡은 운동화를 꺼냈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시험은 몰래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딸의 남자친구를 직접 봅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어요. 그놈이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회사를 노리는지. 그게 이번 시험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은 여느 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도시재생 사업 보고서를 넘기며 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임원들이 돌아가며 발표를 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그런데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포구 상수동 일대 재개발 대상지 현황. 상임 명단 중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윤준서. 제 딸 설인의 예비사위 이름이었습니다. 시니어 친화 카페?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럴싸한 말로 포장은 잘하는데 막상 현실은 다르거든요.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들은 대부분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72년을 살면서 그런 거짓말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회장님, 다음 안건은. 잠깐. 저는 손을 들어 회의를 멈추게 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 카페 주소를 확인했어요. 상수동 378-X번지. 우리 회사 재개발 예정지 한복판이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우연일까? 딸의 예비사위가 하필 우리 회사가 밀어붙이는 재개발 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니. 저는 보고를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취소하게. 네. 하지만 회장님, 3시에 중요한. 취소하라니까.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 말투가 그럴 때는 물러서는 게 상책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과 고급 코트 사이로 손을 뻗어 구석에 있던 낡은 점퍼를 꺼냈어요. 현장에 나갈 때 입던 40년도 더 된 점퍼였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죠.
그리고 책상 서랍을 뒤져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부하 직원이 장난으로 준 악취 스프레이였어요. 생선이 썩는 듯한 냄새가 나는 물건이었죠. 저는 점퍼 안쪽에 몇 번 뿌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졌어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피하겠지.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저 흔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겠군. 나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수행비서에게도 말하지 않고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마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높은 빌딩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 그 모든 게 빠름과 효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만 씨, 빨리 가라고만 하지 말아요. 세상엔 천천히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 사람들이 설 자리도 남겨둬야 해요.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말을 되풀이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상에 빠질 나이는 아니야. 택시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요금을 내고 내리니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늘어선 골목이 보였습니다. 간판들은 색이 발해 있었고 보도블록은 여기저기 깨져 있었어요. 역시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야. 속으로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느린 한 잔. 간판이 소박했어요. 화려하지 않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죠. 유리문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천천히 주문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겉모습은 그럴싸하군.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풍경 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커피 향이 확 밀려왔습니다. 조명은 밝지 않았지만 눈부시지도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테이블 간격이 여유롭고 의자엔 등받이가 높았습니다. 벽에는 큰 글씨로 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키오스크 옆엔 도움 요청 버튼이 있었어요. 준비는 했구나. 카운터 뒤에서 한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준서. 서린이 보여준 사진 속 그 남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단정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재촉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주는지 보려고요. 1분, 2분. 청년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일을 하며 저를 편하게 내버려뒀어요. 첫 관문은 통과했군. 저기, 뭘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부러 어느라고 주저하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청년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을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청년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게 좋으세요? 아니면 차가운 게 좋으세요? 따뜻한 게 좋지. 그럼 아메리카노 어떠세요?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연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걸로 하지. 연하게. 부탁해요.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일부러 세는 척하다가 몇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바닥으로 동전이 굴러갔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허리를 숙이려는데 청년이 먼저 앉아서 동전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그는 동전을 하나하나 주어서 제 손에 올려줬어요.
짜증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혹시 눈이 불편하세요? 메뉴판 글씨가 작으신가요? 그래요. 좀 작은 것 같아서. 잠시만요. 청년이 카운터 뒤로 가서 큰 글씨로 인쇄된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기 편하실 거예요. 글씨가 정말 컸어요. 준비가 철저하군. 앉아서 기다리세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손님이 코를 찡긋하더니 자리를 옮겼어요. 역시 보통 사람들은 피하지. 하지만 청년은 달랐습니다. 커피를 가져오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죠. 의자가 푹신했어요. 일어날 때를 대비해 팔걸이도 튼튼했죠.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처리돼 있었고 모서리마다 안전 쿠션이 붙어 있었어요. 손소독제는 낮은 위치에 있었고 비상벨은 빨간색으로 눈에 잘 띄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사고 대비를 철저히 했어. 그때였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누군가가 종이를 붙이는 게 보였어요. 정비구역 지정 공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공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마포구 상수동 일대 도시정비구역 지정. 시행사 대성개발. 문의 대성개발 재개발팀. 대성개발. 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고를 승인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회사가 이 골목을 철거 대상으로 올렸다는 건가? 아버님, 커피 나왔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커피를 받았어요. 청년은 제 가까이 서서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머그잔이 따뜻했습니다. 조심해서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청년은 냅킨을 여러 장 놓고 갔습니다. 이 냄새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연하면서도 향은 깊었죠. 솜씨가 괜찮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에 공고문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제 이름으로 결제된 공고. 제가 모르는 공고. 누군가 내 도장을 함부로 썼다는 건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청년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생겼다는 거리요. 내 회사가 이 골목을 밀어버리려 하고 있어. 그리고 저 청년은 그걸 모르고 있어.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 그림자 속에 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의 그림자, 대성그룹 회장의 그림자, 그 두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죠. 잘 마셨습니다. 또 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청년의 인사를 뒤로하고 카페를 나섰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한번 공고문을 봤습니다. 시행사 대성개발. 제 회사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회사가 추진한 사업인데 나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 골목을 걸어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깊이 파봐야 한다고요. 청년을 시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아까와는 달라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이제는 위압적으로 느껴졌고 새 아파트 단지들이 차갑게 보였습니다. 빠름과 효율.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만 씨,
빨리 가라고만 하지 말아요. 세상엔 천천히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 사람들이 설 자리도 남겨둬야 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시험은 조용히 시작됐어. 하지만 이 시험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그리고 서류를 확인해야 해. 내 회사 이름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본사로 돌아온 저는 곧장 재개발팀 하팀장을 호출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상수동 재개발 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하팀장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죠. 아, 그 건이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내가 언제 그 사업을 승인했나? 하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더니 한 장을 꺼냈어요. 회장님, 여기 결제선 보시면. 회장님, 전자도장 찍혀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석 달 전. 하지만 저는 이 서류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서실 기록엔 이 보고가 없던데. 그건 간소화 결제로 올라간 거라서요. 정기 사업 보고 때 포괄 승인하신 걸로 처리됐습니다. 하 팀장의 대답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준비된 답변 같았죠. 이상하다.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인들 동의는 받았나? 대부분 받았습니다. 보상금도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고요. 대부분이면 일부는 반대한다는 거 아닌가. 하 팀장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소수입니다. 곧 설득될 겁니다. 어떻게 설득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안전진단 같은 것도. 저는 하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피하더군요. 이놈,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알았네. 나가보게. 네, 회장님. 하 팀장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결제선을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 위로 하 팀장의 기한, 부사장의 검토, 그리고 제 승인. 모든 게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위임 도장을 쓴 건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 달 전 결제 기록 확인해 보게. 상수동 재개발 건. 네, 회장님. 잠시만요. 잠시 후 비서가 답했습니다. 회장님, 해당 날짜에 회장님은 부산 출장 중이셨습니다. 출장 중? 네. 조선소 시찰이셨고요. 그날은 서울에 안 계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서울에 없던 날 제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였습니다. 알았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상수동 골목이 있고 그 골목 안에 느린 한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예비사위가 거기서 커피를 내리고 있겠죠. 직접 가봐야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저는 다시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악취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냄새가 아닌 다른 걸 시험하고 싶었으니까요. 현장 조사라는 명목으로요. 택시를 타고 상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심 풍경이 지나갔어요. 바쁘게 걷는 직장인들, 배달 오토바이들, 공사장 소음.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카페 안이 붐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인 손님 세 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허둥대고 계셨어요. 이걸 어떻게 누르는 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아니, 카드는 어디다 대는 거야? 세 분 모두 70대는 넘어 보이셨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젊은 손님 한 명이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불편한 모양이었죠. 그때 준서가 카운터에서 나와 다가갔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세 분을 한 분씩 안내했어요. 무엇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달달한 게 좋은데. 그럼 카페라떼 어떠세요? 우유가 들어가서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그래, 그걸로 주게. 준서가 직접 키오스크를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께로 갔죠. 어머님은요? 나는 따뜻한 차. 몸이 냉해서. 유자차 드릴까요? 따뜻하고 목에도 좋습니다. 그래, 고맙네. 또 직접 주문을 눌러줬어요. 마지막 분께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버님은요? 나는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 자네가 골라주게. 그럼 아메리카노 연하게 해드릴게요. 쓰지 않고 부담 없으세요. 세 분의 주문을 다 받고 나서 준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기다리던 손님들에게도 말했어요. 시간 걸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한숨 쉬던 젊은 손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죠. 저런 거 해주는 카페 처음 봐요. 멋있는데요? 준서는 쑥스럽게 웃으며 새 어르신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세 분이 자리로 가시자 뒤에 서 있던 젊은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멋있다, 사장님. 역시 이 집은 다르네. 준서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저게 사업이 되겠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준서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잔 한 잔 정성스럽게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손님들께 음료를 나르고 젊은 손님들도 챙겼어요. 뒤에 기다렸던 손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젊은 손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표정이었죠. 이상한 곳이군. 이곳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구청 직원 같았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준서가 다가갔어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 구청 건축안전과입니다. 이거,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스 안전 점검 통보서입니다. 이 건물이 노후되어서요. 점검 후 안전 확인될 때까지 영업을 자진 휴업해 주셔야 합니다. 준서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진 휴업이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노후 건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느 조항인지 알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건 조례집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절차를 묻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 청년 준비가 되어 있군. 구청 직원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통보는 드렸으니까요. 일주일 내로 휴업 안 하시면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서를 봤죠. 준서는 잠시 서리를 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영업할게요. 여러분, 커피 드세요. 그리고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일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계속돼야 해. 저 청년이 진짜 이 골목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포기할지. 그리고 내 직원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준서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또 오세요, 아버님.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걸었어요. 구청 직원이 타고 간 차가 아직 보였습니다. 번호판을 외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시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험 받는 사람인가. 그날 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서린이었어요. 아빠. 그래. 준서 오빠. 사람 괜찮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빠가 뭘 알아보시는 거 아니죠? 점점점. 아빠. 서린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오빠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아빠도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미 만났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걱정 마라.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TV에선 광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재개발 광고였죠. 빠를수록 이익입니다. 신속한 재개발로 자산 가치를 높이세요. 화면에는 낡은 건물이 무너지고 새 아파트가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빠를수록 이익이라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느리면 손해란 말인가?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밀어내야 한다는 건가?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만 씨, 빨리 가라고만 하지 말아요. 세상엔 천천히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요.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허둥대던 어르신들, 그들을 한 분 한 분 도와주던 청년, 박수를 치던 젊은 손님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휴업을 강요하던 구청 직원. 내 회사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몰랐어. 아니, 몰랐다고 회피할 수 있는 건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빠르게 쉼없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 팀장을 다시 불러야겠다고요. 이번엔 정확히 물어야 합니다. 너희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내 이름으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준서가 어르신들을 도와주던 모습, 구청 직원이 휴업 통보서를 내밀던 장면, 그리고 제 회사 이름이 적힌 공고문. 더 깊이 파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서의 카페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져온 낡은 점퍼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갑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일부러 잔돈을 부족하게 준비했어요. 오늘은 준서의 태도를 제대로 시험해보고 싶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상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가 붐볐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침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쪽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젊은 여자 손님 한 명, 신문을 보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카운터에 서 있는 준서. 어서 오세요. 준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또 오셨네요. 그래요. 저는 일부러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척 하다가 주문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연하게 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3,000원입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일부러 부족하게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천천히 손이 떨리는 척하면서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하나하나 세었어요. 세다가 잊어버린 척하고 다시 세었습니다. 하나, 둘. 뒤에 다른 손님이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서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세세요. 괜찮습니다. 결국 2,500원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기 500원이 모자라는데요. 저는 일부러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세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아버님은 단골이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골. 두세 번 왔을 뿐인데 단골이라고 불러주다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준서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드세요. 천천히요. 준서가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저는 컵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손을 떨며 테이블에 내려놓다가 쏟았습니다. 콸콸. 커피가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당황한 척 냅킨으로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척하며 더 엉망으로 만들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준서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수건을 들고 와서 직접 닦기 시작했어요. 짜증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살폈죠. 손은 안 대셨어요? 뜨거웠을 텐데. 괜찮습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이번엔 조금 식혀서 드릴게요. 준서가 새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숨 정도는 쉬었을 텐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테이블을 다 닦고 바닥에 흘린 것까지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일로 돌아갔죠. 제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 같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지만 뜨겁지 않았어요. 딱 마시기 좋은 온도였죠.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군. 커피를 다 마시고 조금 더 관찰하고 싶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다가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현황표라는 제목의 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름, 나이, 근무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말순, 76세, 주 3회 오전. 김수호, 58세, 주 5회 오후. 그 옆엔 디지털 도우미 교대표도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을 돕는 자원봉사자 명단이었죠. 모두 60대 이상이었어요. 이 청년 일자리까지 만들고 있었구나. 표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획 윤준서, 지원 마포구 사회적경제센터. 저는 눈이 침침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그제야 작은 글씨가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다가왔어요. 불편하시죠? 제가 큰 글씨로 다시 만들어 붙일게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준서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자기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봤던 구청 직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서류를 더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네. 준서가 카운터로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지켜봤어요. 잦은 휴업 권고문입니다. 일주일 내로 답변 안 하시면 강제 폐쇄 들어갑니다. 구청 직원이 서류를 탁 내려놨습니다. 준서가 서류를 펼쳐 읽었어요. 표정이 굳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인 조항 번호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준서가 자세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네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안전진단 결과서를 먼저 보여주세요. 정확히 어느 부분이 위험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절차와 근거를 따지고 있었어요. 구청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곧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오세요. 결과서 없이는 휴업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저도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요구는 따를 수 없어요. 구청 직원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 겉만 부드러운 게 아니야. 필요할 땐 단호하게 선을 긋는군. 준서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일을 계속했어요. 손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점점 새졌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어르신 손님 몇 분이 창밖을 보며 걱정스러워 했어요. 아이고, 우산 안 가져왔는데. 나도 그냥 왔는데 어쩌나. 준서가 그 말을 듣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안쪽에서 우산 여러 개를 꺼내왔어요. 어머님, 이거 쓰고 가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갖다 주시면 돼요. 한 분 한 분께 우산을 건넸습니다. 우산이 모자라자 자기 우산까지 내줬어요. 사장님은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 있으면 되니까요. 어르신들이 고마워하며 나가셨습니다. 준서는 문 앞까지 따라 나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미끄러우니까 천천히요. 빗속에서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머리가 금방 젖었지만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건 연기가 아니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야. 준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였는지. 시험하려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배우러 온 건지도 몰랐어요. 아내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만 씨, 빨리 가라고만 하지 말아요. 세상엔 천천히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요. 준서는 그 천천히 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카페를 열었던 겁니다. 효율이 아니라 사람을, 속도가 아니라 배려를,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한 거였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택시를 불러야겠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우산 없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준서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비닐 우산을 가져왔어요. 이거라도 쓰고 가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가세요? 쓰고 가세요. 준서가 우산을 펼쳐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우산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우산을 쓰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이야. 나의 거울인지도 몰라.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빗속을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에 흐려진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느린 한 잔이 있고 그곳에서 준서는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겠죠. 천천히 따뜻하게 손에 든 비닐 우산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준서가 건넨 우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준 작은 친절. 그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봐야겠다고. 하 팀장이 뭘 숨기고 있는지, 구청 직원은 왜 저렇게 집요하게 굴고 있는지, 그리고 제 이름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어. 비는 밤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 출근한 저는 곧장 비서를 불렀습니다. 위임 결제 로그를 확인하고 싶네. 어느 기간 것을 보시겠습니까? 최근 6개월. 비서가 잠시 후 서류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상수동 재개발 건을 찾았습니다. 결제 날짜, 시간, 그리고 접속 IP 주소. 제 눈이 한 줄에 멈췄어요. 접속 IP 192.168, 10.47. 비서실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47번 IP는 어느 사무실인가? 잠시만요. 재개발팀 팀장실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 팀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출장 중일 때 하 팀장이 제 도장을 썼다는 증거였죠. 이놈이 내 도장을 남용했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류를 넘기다가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구청과의 협력 문서였어요. 마포구청 건축안전과 협조 요청. 날짜는 한 달 전. 하 팀장 이름으로 공문이 나가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과 짜고 있었구나. 저는 곧바로 재개발팀 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하 팀장 지금 어디 있나? 외근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상수동 현장 점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지금 저 골목에 가 있다는 얘기야? 저는 재빨리 낡은 점퍼를 챙겼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상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 팀장과 구청 직원, 그리고 소방관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 건물은 가스배관이 노후되어 위험합니다. 하 팀장이 사진을 들고 말하고 있었어요. 녹슨 배관 사진이었습니다. 준서가 사진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건물 사진인가요? 당연하죠. 어제 점검한 겁니다. 배관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사진, 조작된 거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 팀장의 수법이었습니다. 다른 재개발 현장에서도 똑같이 했었죠. 사진 한 장으로 상인들을 압박하는 방식.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영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를 보여주세요. 준서가 버텼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아니요. 정확한 조항 번호와 근거 서류를 원합니다. 하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협조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 말투가 제 귀에 거슬렸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처분 각오하셔야죠. 하 팀장이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골목 구석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죠. 저놈을 당장 불러서.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준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골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제 회사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오후가 되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아까 일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지만 손님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그래요. 저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못 낸 돈.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내밀었어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아, 기억하고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꼭 갚으러 오셨잖아요. 준서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서가 다가왔어요. 오늘은 뭐 드시겠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아침을 걸은 데다 긴장했던 탓인지 몸에 힘이 빠졌어요. 괜찮으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서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설탕을 탄 것이었어요. 이거 드세요. 혈당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커피는 나중에 드셔도 돼요. 일단 이것부터요. 준서가 컵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준서가 옆에 앉아 지켜봤어요. 다른 손님을 챙기지 않고 저만 봤습니다. 혹시 아침 걸으셨어요? 그래요. 어르신들은 아침 꼭 드셔야 해요. 저혈당 오시면 위험하거든요.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시험하려 했는데 나를 살리고 있잖아. 설탕물을 다 마시고 나니 몸이 좀 나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차가 나을까요? 차로 주세요. 준서가 일어나 유자차를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여기 좀 계세요. 네. 차를 마시며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치매한 신마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읽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듭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다려주는 기술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다려주는 기술. 제가 평생 무시해온 가치였어요. 빨리, 효율적으로, 결과 중심으로.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천천히 배려하며 사람 중심으로. 준서가 만든 세계였죠. 저는 포스터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포스터 좋죠? 마포구청에서 만든 건데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붙여뒀어요. 기다려주는 기술. 네. 저도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기다리는 것도 기술이라는 게.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골목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제 그림자도 있었죠. 대성그룹 회장의 그림자.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험하는 사람인가? 시험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흐려 보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부끄러움. 제 직원이 제 이름으로 저지른 일들. 제가 모르는 척했던 일들. 제가 외면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올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상수동 골목이 있고 느린 한 잔이 있고 준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위임 결제 로그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 팀장의 IP 주소, 조작된 가스배관 사진, 구청과의 담합 의혹,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어요. 그냥 모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막을 것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제 평생의 신념을 부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만 씨, 빨리 가라고만 하지 말아요. 세상엔 천천히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리고 준서의 목소리. 기다려주는 기술이 사람을 살립니다. 눈을 떴습니다.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하 팀장을 직접 대면해야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제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을 제 손으로 바로 잡아야겠다고.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누가 남아있다는 건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 설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요. 아빠.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설인아, 어떻게 여기에? 아빠, 이거 보셨어요? 설인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회사 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수동 재개발 사업 위임 결제네요. 손이 떨렸어요. 아빠 도장은 위임 남용이에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부산 출장 가신 날 하 팀장이 전자도장을 썼어요. 아빠 승인 없이요. 저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딸의 입으로 듣는 건 달랐어요. 그리고 준서 오빠 카페가 그 구역 안에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아빠 알고 계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죠. 아빠, 알고 있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며칠 전에 알았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내 남자친구를 시험하려고 갔었지. 그런데 말이 막혔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시험 받은 건 나였어. 서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빠, 준서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안다.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나도 봤어. 직접. 서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직접 보셨다고요? 그래. 여러 번 갔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청년이더구나. 너무 좋아서 부끄러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몰랐다고 회피할 수는 없잖니. 하 팀장을 해임하세요. 그것만으론 부족해.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이 사업 자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을 부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하 팀장을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오라고 했어요. 10분 후 하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게. 하 팀장이 앉았습니다. 저는 위임 결제 서류를 그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 하 팀장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 결제는 없었네. 왜 도장을 썼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 팀장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회장님, 그건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긴급? 네. 재개발 일정이 지연되면 손해가. 그래서 내 허락 없이 도장을 찍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 팀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법적으로는 위임 가능한 범위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비웃었습니다. 자네, 법 이야기를 꺼내는군. 그럼 구청 직원과 짜고 가스 사진 조작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 안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가스배관 사진 조작, 구청과의 담합, 상인들 압박. 다 조사했어. 하 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웃음을 지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회장님도 결국 똑같으실 거 아닙니까? 뭐, 그동안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방식으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 팀장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위임 범위 내고 절차도 다 밟았어요. 하 팀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모르셨던 건 죄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잖아요. 저는 하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모습이 보였어요. 과거의 제 모습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던. 나가보게. 회장님? 지금 당장 나가. 하 팀장이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죠.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은 너무 고요했어요.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래, 나도 똑같았어. 이익을 위해, 빠른 성장을 위해 사람들을 밀어냈지. 더 이상 회장 직함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 부끄러웠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갑을 꺼냈죠. 신용카드 뒤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배경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심장이 뛰었어요. 사진 속 배경,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간판들. 바로 상수동 골목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아내와 데이트하며 그 골목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만 씨, 여기 참 정겹지 않아요? 이런 골목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아내가 했던 말, 그때는 무심히 들었던 말, 이제야 의미가 와닿았습니다. 아내가 이 골목을 좋아했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비서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상수동 재개발 사업 백지화 결제안 작성해 주게. 네. 회장님, 백지화요? 그래. 지금 당장. 1시간 후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사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저 청년이 진심으로 이 골목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무너질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졌죠. 서울의 불빛들이 빗물에 일렁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진짜로 이 골목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포기할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주민센터 공개 설명회 안내.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쭉 내려가며 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윤준서 대표 느린 한 잔 카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공개 설명회. 그곳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서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들 수 없었죠. 공개 설명회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상수동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골목을 보고 싶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 입구로 걸어갔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벽에 낙서가 가득했어요. 빨간 페인트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철거 확정, 위험 건물, 빨리 나가세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노후 건물 위험 경고, 가스 누출 위험 지역, 즉시 대피 권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전단을 붙이다니. 하 팀장의 지심이 분명했어요. 카페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에도 전단지가 붙어 있었죠. 준서가 밖으로 나와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적 대응을 해야겠어. 준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기사가 났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성그룹 한정만 회장, 상수동 재개발 직접 승인, 회장 주도 도심재생사업, 속도전 돌입, 한정만 회장 낙후 지역 신속 정비 방침, 모두 거짓 기사였습니다. 제가 직접 승인했다고
주도했다고 쓰여 있었어요. 하 팀장이 기자들에게 흘린 정보였겠죠. 누가 이런 기사를? 하 팀장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기자 몇 명과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이름으로, 제 이름이 찍힌 기사로 무고한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정보도 요청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일 직접 말하겠네. 네, 내일 공개 설명회에서 직접 해명하겠어.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그래.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을 제 입으로 밝혀야 했으니까요. 점심 무렵 다시 상수동으로 갔습니다. 카페는 영업 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아까 본 낙서와 전단지 때문인 것 같았죠. 준서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여전히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준서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 준서는 혼자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메뉴판을 고치고 한 가지 한 가지 정성스럽게 했죠. 그러다 문득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커피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일입니다.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 맛이 없어요. 천천히 내려야 제맛이 나죠.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줘야 해요. 빨리 가라고 재촉하면 넘어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펜으로 적었습니다. 커피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일입니다. 아내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천천히 가야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남겨둬야 해요. 두 사람의 말이 겹쳐졌어요. 저는 수첩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아버님, 커피 나왔습니다. 준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준서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회사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 전부 취소하게. 네. 하지만 중요한 회의가 취소라니까. 공개 설명회로 간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체면이. 체면? 저는 비웃었어요. 이미 체면은 다 잃었네. 이제 남은 건 진실뿐이야. 비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설명회 참석은 재고하시는 게. 왜? 회장님이 직접 나서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 팀장에게 맡기시는 게. 하 팀장은 해임할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임이요? 그래. 위임 남용, 증거 조작, 담합. 충분한 사유지. 부사장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사업은 재검토하겠네. 재검토요? 이미 투자금이. 손해보면 보는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설명회에서 직접 밝히겠네. 더 논의할 건 없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홀가분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움이었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봤어요. 재개발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익 예측표, 모두 숫자와 이익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고 찢었죠. 나는 시험관이 아니었어. 피시험자였어. 그리고 낙제했지.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허름한 점퍼 대신 양복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다리미를 꺼내 양복을 다림질했어요. 천천히 주름 하나하나를 펴가며 한참을 다림질하고 나니 양복이 반듯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어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한정만, 대성그룹 회장, 72세. 이제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만 씨, 아내가 뭐라고 했었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사람을 몰지 말라고 했지. 이제 실천할 차례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이, 그리고 제 부끄러움이.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양복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마포구 주민센터로.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새 아파트들. 제가 평생 만들어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그 사이사이에 낡은 건물들도 보였습니다.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였죠.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내리겠네. 네. 회장님, 주민센터까지는 아직 걸어가겠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어제 봤던 낙서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전단지도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하지만 카페는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느린 한 잔.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났어요. 잠시 멈춰서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주민센터로. 주민센터 강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 상인들, 기자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보였어요. 입구에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나? 네. 하지만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네.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앞쪽에 단상이 있었고 양쪽에는 언론사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수동 도시재개발 사업 공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사인 대성개발 하 팀장님께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다. 하 팀장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성개발 재개발팀장 하승민입니다. 하 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수동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현대화하여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투자금, 예상 수익, 완공 기간, 모두 효율과 속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어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 팀장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역 상인 대표로 느린 한 잔 카페 윤준서 대표님께서 의견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서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느린 한 잔 카페를 운영하는 윤준서입니다.
준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오늘 대안적 재생 모델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철거가 아닌 재생으로, 빠름이 아닌 지속 가능성으로. 준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이 골목에는 50년, 60년을 사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키오스크를 못 쓰시는 분들, 빠른 걸음을 따라가기 힘드신 분들. 하지만 그분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이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만 가면 누군가는 뒤처집니다. 준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생활형 재생 모델입니다. 화면에 계획안이 나타났어요. 건물 보수, 안전 강화, 디지털 접근성 개선,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 창출. 모두 사람을 중심에 둔 계획이었습니다. 초기 투자는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지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 청년이 내가 잃어버린 걸 지키고 있구나. 준서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그때 하 팀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하 팀장에게 쏠렸어요. 윤 대표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하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생사업? 그건 돈만 버리는 겁니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효율적이에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효율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업은 효율이 전부예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하 팀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회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한정만 회장님께서 직접 이 사업을 승인하셨어요. 회장님은 속도와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 팀장이 승리한 듯 웃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강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 대성그룹 회장 아니야? 한정만 회장이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진행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정만입니다. 대성그룹 회장이고 이 골목의 허름한 손님이기도 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허름한 손님? 무슨 말이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이 골목에 있는 카페를 다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어쩔 때는 몸에서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서요. 제 딸의 남자친구를 시험하려고 갔습니다. 커피를 흘렸습니다. 일부러요. 돈이 부족하게 냈습니다. 일부러요. QR 결제를 못하는 척했습니다. 역시 일부러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제 딸의 남자친구를 시험하려고 갔습니다.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본 건 제 딸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년을 살며 사람들 앞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평생 사람들을 빠르게 몰았습니다. 효율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느린 사람들은 밀어냈습니다. 강당이 너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카페에서 봤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청년을, 커피를 흘린 노인의 손을 닦아주는 청년을, 500원이 부족해도 다음에 주라고 하는 청년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직원이 제 이름으로 이 골목을 밀어내려 할 때 저는 몰랐다고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문화였으니까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그게 제 평생이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여기서 밝힙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은 위임 결제 로그입니다. 제가 부산 출장 간 날 하 팀장이 제 전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 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건 앉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 팀장을 바라봤어요. 다시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여기서 밝힙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승민 팀장을 즉시 해임합니다. 하 팀장이 주저앉았어요.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더 단단히 잡았어요. 그리고 발표합니다. 상수동 재개발 사업은 백지화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생활형 재생 리츠를 추진하겠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윤준서 대표가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 대성그룹이 투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 재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 초안이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시니어 고용 의무화, 지역 공동체 유지 조건 모두 명문화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속도도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고맙네. 자네가 가르쳐줬어. 기다려주는 기술을, 천천히 가는 용기를.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딸 서린이었습니다. 아빠, 서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강당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낡았지만 따뜻한 골목. 느리지만 정겨운 골목. 제가 지켜야 할 골목. 저는 그 골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상수동 골목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어요. 철거 대신 보수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그대로 두대 안전하게 고쳐졌죠. 벽에 금이 간 곳은 메워지고 삐걱거리던 계단은 튼튼해졌습니다. CCTV가 새로 설치됐고 가로등도 밝아졌어요. 하지만 간판들은 그대로였습니다. 50년 된 칼국수집 간판, 30년 된 철물점 간판, 그리고 느린 한장 간판, 모두 그대로 남았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준서가 직접 내려준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건물 외벽을 보수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꼼꼼하게.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76세 박말순 할머니였어요. 손이 떨리시지만 오늘부터 시니어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하셨죠.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그래요, 할머니. 오늘 첫 출근이시죠? 네. 떨리네요.
이 나이에 일을 배우게 될 줄이야.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잘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 나이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아니요. 준서 대표 덕분이죠. 할머니가 카페 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준서가 할머니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천천히 차근차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하셨죠.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준서가 옆에서 지켜보며 격려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교육을 받고 계셨어요. 58세 김수호 씨가 선생님이셨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셨죠. 배우는 속도는 느렸지만 포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빨라도 되고 느려도 되는 거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준서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그래. 구경하고 있었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마울 건 없어. 아니에요.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이 골목은 사라졌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지킨 거야. 하지만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잖나. 법적 근거를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준서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래도 회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셨잖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배운 거지. 자네한테서 사람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기술을, 그리고 천천히 가는 용기를. 준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평생 빨리만 가려고 했어. 그게 옳은 줄 알았지. 하지만 자네를 보며 알았네. 천천히 가는 것도 용기라는 걸, 기다려주는 것도 힘이라는 걸.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나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을 바라보며.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딸 설인이었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아빠, 여기 계셨네요. 그래. 무슨 일이냐? 서류 결제 받으러 왔어요. 설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심 느림 프로젝트 출범 계획서예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대성재단이 주관하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내용이 알찼어요. 좋구나. 펜을 꺼내 사인했습니다. 이제 설인이가 맡아서 해. 네, 아빠. 설인이 준서를 봤어요. 오빠 같이 할 거죠? 당연하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이 둘이 잘 이끌어갈 거야. 나보다 훨씬 잘. 설인과 준서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벽에 새로 걸린 액자가 보였어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빨라도 되고 느려도 됩니다. 저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을 것 같았어요. 정만 씨, 이제 알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카페를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공사 소음이 들렸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적으로 들렸죠. 새로운 시작의 소리. 칼국수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주인 할머니가 손을 흔드셨어요. 한 그릇 하고 가세요. 다음에요.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철물점 앞을 지나고 세탁소 앞을 지나고 하나하나 인사하며 걸었어요.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 타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골목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골목. 느리지만 정겨운 골목.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 냄새가 났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 느림을 내 사업이 아닌 내 인생에 적용할 차례야.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느린 한 잔에, 준서에게, 그리고 천천히 가는 사람들에게 72년을 살아오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빠름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도 힘이라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